K논술 2025 나침반. K대학 입시에서 수시 전형의 하나인 논술은 대학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대학별 고사입니다. 지난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 방안에서 논술 고사가 고등학교에서 준비하기 어려워 사교육을 유발하므로 수시의 공정성을 확대하기 위해 폐지를 유도하겠다고 발표했었습니다. 하지만 대기업의 2025 학년도 대입정보 119에 의하면 2025 논술은 41개 교에서 11,266명을 모집하여 전년보다 105명이 증가했습니다. 고려대, 상명대, 신한대, 을지대가 논술 전형을 신설하였고 서경대가 논술을 폐지하여 전년 대비 3개 교가 증가한 41개 교가 논술을 시행합니다. 2025 학년도 논술 전형 모집 위원은 비수도권에서 0.8%에 불과하지만 수도권에서는 11.39%를 차지합니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26개 대학으로 가장 많으며 경기 인천 지역은 14개 대학에서 논술을 실시합니다. 따라서 입시 경쟁이 치열한 수도권 대학에 진학하기 위해서는 논술 전형도 적극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K논술은 학생부 없이 논술 100%로 선발하는 대학이 많습니다. 2025 논술에서는 가천대, 건국대, 경희대, 경희대국제, 고려대, 고려대 세종, 덕성여대, 동덕여대, 성균관대, 연세대, 연세대 미래, 이화여대, 한국기술교대, 한국외대, 한국항공대 등 총 14개 대학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2025 논술에서는 교과 성적을 반영하는 대학도 적지 않습니다. 하지만 실출 발령률이 크지 않아서 동점자 처리 기준 정도로 볼 수 있습니다. 동국대, 서강대, 중앙대처럼 교과 성적 이외에 출결을 10% 반영하는 대학들도 있습니다. 한양대는 교과 성적을 반영하지 않고 학교 생활 성실도 중심의 종합평가를 10% 실시합니다. K논술은 경쟁률이 가장 높은 전형입니다. 2023 학년도 논술 경쟁률이 성균관대 101.92대 1, 한양대 107.94대 1에 이릅니다. 2024 학년도에는 서강대 112.59대 1, 한양대 114.55대 1을 기록했습니다. 다만 논술에서는 수능 최저가 높아서 이를 충족하지 못하는 수험생들이 많으므로 실질 경쟁률은 지원 경쟁률보다 낮은 것이 일반적입니다. 2025 논술에서는 수능 최저를 적용하는 대학이 61%인 25개 대학이나 됩니다. 그리고 서울시립대, 연세대, 한양대를 제외한 서울 주요 대학에서 대부분 적용하므로 수능 최저 충족 여부가 논술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2025) 학년도 인문 논술을 운영하는 대학은 서울 23개교, 경기 14개교, 인천 1개교 등 모두 44개 대학입니다. 고려대, 상명대, 신한대와 을지대가 인문 논술을 신설하였고 서경대가 논술 전형을 폐지하였습니다. 경기대는 전년도와 동일하게 인문 논술만 실시합니다. 인문계열 논술은 수리 논술 포함 여부, 영어 제시문 활용 여부, 표나 그래프 등의 통계 자료 활용 여부 등에 따라 논제 유형을 구분할 수 있습니다. 다수의 대학이 언어 논술을 출제하고 있습니다. 대학에 따라 논제 유형만 다른 것이 아니라 문항수, 답안 분량 등도 차이가 있습니다. 한양대는 1200자 분량의 1개 문항을 출제하고 서강대는 800에서 1000자 분량의 2개 문항을 출제하는 등 대학별로 차이가 있으니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일부 대학에서 실시하고 있는 교과 논술은 기존의
언어 논술이나 소리 논술에 비해서 문항이 단순하고 답안 분량도 적은 편입니다. 2025 학년도에 가천대, 삼육대, 수원대는 출제 과목 및 문항 구성, 출제 범위 등에서 매우 유사한 교과 논술을 실시합니다. 가천대는 입에서 수능 교재 수준의 객관식 서술형으로 국어 9문항과 수학 6문항, 총 15문항을 출제합니다. 각 문항 10점을 부여하여 만점이 150점인데 여기에 기본 점수 450점을 더해서 총 600점 만점으로 평가합니다. 이와 달리 고려대 세종은 교과목 통합형으로 분류할 수 있는데 문항별로 50에서 500자 내외의 답안 문량을 작성해야 합니다. 한국기술교대는 자료 제시형 통합 논술로 분류할 수 있는데 단어 찾아쓰기, 기호 연결하기, 200에서 350자 등 다양한 유형의 문제가 출제됩니다. 2025학년도 인문 논술에서는 수능 최저가 매우 높습니다. 신설되는 고려대 인문은 수능 최저가 4개합 8, 경영대는 5등급 이내로 상당히 높습니다. 경희대 인문 논술도 2개합 5등급인데 탐구 영역의 과목 수를 상위 1개 과목에서 2개 과목 평균으로 강화하였습니다. 반면에 숭실대처럼 2개합 4등급에서 2개합 5등급으로 완화한 대학도 있습니다. 2025학년도 인문 논술에서 수능 최저를 적용하지 않는 대학은 가톨릭대, 경기대, 광운대, 단국대, 상명대, 수원대, 아주대, 연세대, 일지대, 인하대, 한국공학대, 한국기술교대, 한신대, 한양대 총 14개 대학입니다. (2025) 학년도 자연논술을 운영하는 대학은 40개 대학이며 모집 인원은 전년도 보다 93명이 증가한 6,697명을 모집합니다. 자연논술은 대부분 수리논술을 실시합니다. 연세대가 2025 학년도부터 과학논술을 폐지함으로써 추가적으로 과학논술을 실시하는 대학은 경희대 의학학계열, 서울여대, 아주대 의대, 연세대 미래의대 4개에 불과합니다. 교과논술을 실시하는 가천대, 삼육대, 수원대, 한신대는 국어와 수학 문제를 푸는 서술형 문항을 출제합니다. 고려대 세종, 한국기술교대는 수학교과를 기반으로 하는 약술형 문항으로 일반적인 수리논술에 비해 많은 문항을 출제합니다. 자연계열 수리논술의 출제 범위는 수학, 수학 1, 수학 2를 기본으로 확률과 통계, 미적분, 기하 등의 과목 포함 여부는 대학마다 다릅니다. 따라서 자연계 논술에 지원하는 학생들은 어떤 과목들이 출제 범위에 포함되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이화여대와 연세대처럼 수학교과 전 과목을 출제 범위로 하는 대학도 있습니다. 사립권 대학들은 거의 모든 수학 과목을 출제 범위로 하고 문제의 난이도도 매우 높기 때문에 기출문제를 먼저 풀어보고 나서 지원 여부를 신중하게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2025 학년도에는 자연논술을 실시하는 대학 중 27개 대학 전체 또는 일부 모집 단위에서 수능 최저를 적용합니다. 신설되는 고려대 자연논술은 수능 최저가 4개 합 8등급 이내로 상당히 높습니다. 의학학 계열은 수능 최저가 매우 높으므로 수능 준비를 철저히 해야 합니다. 중앙대 의학과 약학은 4개 합 5등급 이내로 매우 높습니다. 2025 자연논술에서 수능 최저를 적용하지 않는 대학은 가톨릭대 일부 모집단위, 광운대, 단국대, 상명대, 서울과기대, 서울시립대, 수원대, 아주대 일부 모집단위, 연세대, 인하대 일부 모집단위, 을지대 성남, 한국공학대, 한국기술교대, 한신대, 한양대 총 15개 대학입니다.
2025 논술에서는 수능 최저에서 선택 과목 지정을 폐지한 대학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가천대, 가톨릭대, 경북대, 고려대 세종, 단국대, 덕성여대, 동성여대, 부산대, 연세대 미래, 홍익대 등 10개 대학에서만 미적 기하와 과탐을 지정하고 있습니다. (2025) 논술에서 의학학 계열은 27개 대학에서 258명을 선발합니다. 의예과 109명, 칭의회 24명, 수의회 9명, 모집 인원이 전년 대비 다소 감소했습니다. 그런데 의예과는 의대 정원이 확대됨에 따라 논술 모집 인원도 다소 늘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의예과는 변동이 없고 약학과는 다소 증가하였습니다. 2025 학년도에는 약학과에서 숙명여대와 아주대가 논술을 신설하였습니다. 2025 의학학 논술에서 수리 논술의 출제 범위는 수학, 수학 1, 수학 2가 기본이며 미적분, 기하, 학력과 통계 중에서 선택합니다. 연세대처럼 고등학교 수학교과 전 범위에서 출제하는 대학도 있습니다. 그리고 과학 논술을 시행하는 경희대와 연세대 미래는 물리학, 화학, 생명과학 중에서 한 과목을 선택해서 응시하는데 아주대는 생명과학을 지정하고 있습니다. 의학학 논술에서 수능 최저에서 수학이나 과탐을 선택 과목으로 지정한 대학이 적지 않습니다. 보다 정확하고 자세한 내용은 대학별 모집 요강과 대입 납침반 네이버 카페의 2025 대입 자료실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5) 논술 지원 전략. K논술은 모집 인원이 적고 경쟁률이 매우 높지만 서울 주요 대학 대부분이 선발하기 때문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수시에서 학생부 전형이 교과 성적과 학생부 서류가 우수한 학생들에게 기회를 준다면 그렇지 못한 학생들에게 논술은 정시 수능과 마찬가지로 역전의 기회를 주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과 성적이 부족하다고 해서 곧바로 정시 수능으로 넘어갈 것이 아니라 그나마 남아있는 수시의 기회를 살리기 위해 논술에 지원하면서 수능 준비를 병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논술고사는 고등학교 교육과정에서 출제되므로 교과 수업에 충실히 참여하면서 사고 역량을 키우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인문논술은 제시문으로 주로 출제되는 국어나 사회 수업 시간에 열심히 공부하는 것 자체가 논술 준비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인문논술에는 표나 그래프 등의 통계 자료를 활용한 제시문들이 많이 출제되는데 사회 과목들을 제대로 공부하면 이에 대해 분석하는 능력을 충분히 기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인문논술은 제시한 지문에 드러나는 2개 이상의 서로 다른 관점을 비교, 이해하는 유형의 문제가 주로 출제되므로 서로 다른 지문의 주제를 파악하여 서로 비교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것도 중요합니다. 자연논술은 수학 교과를 기반으로 하므로 기본적인 개념 이해와 고도의 문제 해결 능력을 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연논술은 풀이 과정을 포함하여 평가하므로 평소 수업 시간에 문제를 푸는 과정에 집중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화여대나 연세대처럼 수학 전 과목을 출제 범위로 하는 등 범위가 넓고 문제가 어렵기 때문에 먼저 기출문제 등을 통해 자신의 실력을 확인한 이후에 지원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논술고사 준비의 기본은 대학이 제공한 자료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논술을 실시하는 대학들은 매해 3월에 선행학습, 영향평가, 보고서를 입학처 홈페이지에 공개합니다. 여기에는 전년도 기출문제의 출제 의도, 출제 근거, 자료 출처, 문항 해설, 채점 기준, 예시 답안 등이 수록되어 있어서 대학별 논술을 준비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논술에 지원하는 학생들은 최우선적으로 희망대학의 선행학습, 영향평가, 보고서부터 꼼꼼히 살펴보기를 바랍니다.
대학별로 실시되는 모의 논술에 응시하는 것도 필수적입니다. 대부분의 대학들은 4월에서 6월경에 모의 논술을 실시합니다. 모의 논술은 실제 논술 출제진이 출제하므로 반드시 응시해서 자신의 실력을 점검해보고 실제 출제 경향과 채점 기준 등을 미리 알아두어야 합니다. 대학마다 모의 논술 실시 날짜가 다르므로 희망대학 홈페이지에 자주 들어가서 날짜를 확인하고 기한 내에 신청하기를 바랍니다. 가천대, 고려대 세종, 수원대 등의 교과 논술은 적성고사가 폐지되어 신설된 전형입니다. 다른 대학의 논술고사와 달리 학교 정기고사에 서술형 문항과 유사하게 약술형으로 출제됩니다. 그리고 주로 EBS 수능 교재에서 출제되므로 정시 수능 준비와 병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교과 성적이 부족해서 학생부 전형에 지원하기 어려운 3등급 이후 학생들은 정시로 그냥 넘어가지 말고 교과 논술에 적극적으로 지원해 보길 바랍니다. 수시 논술은 정시 수능 준비와 병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일반적으로 논술에 지원하는 학생들은 교과 성적 등 학생부가 부족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논술 문제의 난이도가 대단히 높고 경쟁률도 매우 높아서 실력이 있다 하더라도 합격을 장담하기가 어렵습니다. 더구나 서울 주요 대학 논술은 높은 수준의 수능 최저까지 요구합니다. 수능 최저를 충족하지 못하면 아무리 훌륭한 답안을 작성해도 합격할 수 없으므로 수능 준비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래서 논술에 지원하는 학생들은 오로지 논술만 준비하지 말고 오히려 수능 준비 시간을 훨씬 많이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 책을 읽은 수험생들의 수시 논술 합격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